안녕하세요.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안기옥 변호사입니다. 10월의 마지막 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가을은 깊을 대로 깊어졌고요. 네,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요즘 그런데요, 신기한 게요.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 감기 환자가 줄었대요. 네, 전부 마스크들을 하니까. 네,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것은 모든 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각자의 건강 진짜 요즘 더 신경 써서 지켜야 할 텐데요.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혼을 할 때의 재산 분할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,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이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. 하나는 이제 부동산 재산이 있죠.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. 또 하나는 이제 쉽게 유동성이 있는 재산, 뭐 현금, 예금, 뭐 이런 거, 뭐 주식 이런 거, 이런 쉽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요.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변호사님, 제가요,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. 그런데 남편은요, 열심히 돈을 벌긴 했지만 버는 거 이상 갖다 썼어요. 근데 다행히 이 집만은 내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았었는데요. 이 집을 내가 혼자 다 가질 수 있을까요? 그러더라고요. 어떨까요? 이 재산 분할에 부동산은 아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남편 이름으로는 뭐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, 절대로 우리 이 재산 분할은요, 현재 이혼할 당시에 있는 재산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, 뭐 돈을 탕진했다라고 해서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어요. 네. 왜냐면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도 논하받는 거거든요. 그런데 다만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한쪽은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아서 잘 지켰고, 한쪽은 벌기는 열심히 버는데 열심히 썼고, 그 쓴 게 가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뭐 개인의 유흥이라든가 어떤 뭐 낭비 이런 걸로 해서 재산을 탕진했다면 그 비율이 달라져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도 안 나눠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, 최대한 비율을 낮추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가서 며칠쯤 지나서 저한테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, 그럼 변호사님, 제가 지금 부동산을 이거를 팔아서 돈을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재산 분할이 안 되나요? 그러더라고요. 아니에요. 재산 분할이 됩니다. 그거는요, 재산이 있었던 거잖아요. 있었던 것을 팔아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있는 재산으로, 부동산은 없다 하더라도 있는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. 특별하게 그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진 빚을 변제를 했다든가, 혹은 생활비로 썼다든가, 애들의 학비로 썼다든가, 이렇게 정당한 비용으로 썼을 때는 물론 없는 재산으로 치겠지만, 그게 아니고 온전히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재산으로 당연히 치죠. 심지어는요,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, 그 부동산을, 그런 분이 실제 있었어요. 부동산을 친정 식구 이름으로 바꿔놨어요.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럴 때는요, 오히려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재산을 혼인생활 중에 재산은 부부 공유 재산으로 보거든요. 그걸 딴 데로 돌렸다고 해서 형사상 강제집행면 탈죄, 그 다음에 민사상 사행위 취소라고 해서 그 재산을 돌려놓으라고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현금화 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. 네, 다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. 다만 부동산 재산하고 현금 재산의 정하는 시기가 달라요. 부동산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회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동산 재산에 대한 금액은 그러니까 사실심 재판이 끝날 때,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,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는 건 아시죠? 1심, 2심, 대법원 3심. 그래서 이 1심 재판, 2심 재판을 우리가 사실심이라 그래서 사실관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요. 3심인 이 대법원은 사실에 관해서 별로 다투질 않아요. 거기에서는 법률상 이 판단이 제대로 됐냐, 판단을 잘못한 게 있냐, 법원의 구성이 잘못됐냐,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.
그래서 2심, 사실심 변론 종료돼서 재판이 끝날 당시에 있었던 그 가액을 갖고 재산 분할은 이 부동산에 관한 건 재산 분할을 해요. 그래서요,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 혹은 막 떨어질 때 보면은요, 1심 재판 끝날 적에 2억이었던 재산이 2심 재판 끝날 무렵에 이게 3억으로 올랐다. 그럼 1억의 차이가 생기잖아요. 더 올라가는 겁니다. 네. 거꾸로 2억이었던 재산이 뭐 1억 5천으로 떨어졌다?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재산은 사실심 재판, 2심 재판이 끝날 때 그 재산을 갖고 나누는 거고요. 그 대신에 현금 재산은 써서 소멸하면 없어지잖아요. 그리고 그 두 부부가 혼인의 갈등이 생겨갖고 이혼 소송까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버는 것까지 재산 분할을 해달라. 이거는 조금 형평이 안 맞죠.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재산은 재판이 시작될 때 혹은 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돼요. 그래서 부동산 재산과 이 현금 재산 혹은 유동성 재산은 그 나누는 시점이, 재산 분할을 정하는 시점이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. 재산을 그렇게 이걸 없애서 재산 분할에서 빼겠다?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 기여도, 내가 이 재산을 지키는데 이만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입증하시는 게 오히려 재산 분할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. 재산 분할은 워낙 다양한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